안녕하십니까? AWS Innovate Virtual Conference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희로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최근 DevOps, 마이크로 서비스, Agile Development 등의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어떠한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와 관련된 주제로 AWS로 스마트하게 소프트웨어 배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아마존.com에 접속하여 DevOps와 관련된 책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화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어카운트 정보, 사용자 장바구니 정보, 검색된 결과와 그 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 그리고 카테고리 정보도 나타납니다. 일전에 구매한 제품과 관련된 여러 이벤트 정보도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개발과 배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페이지의 내용을 한 팀에서 한 번에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과연 아마존.com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커다란 서비스를 하나의 개발 과정과 배포 과정으로 전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며 만들어낼까요? 아마도 계속 변화되는 정보와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기능들을 빠르게 적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보는 실제 아마존.com의 배포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수치들입니다. 아마존.com은 11.6초마다 매번 새로운 디플로이먼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최대 1079번의 배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대 호스트 시스템에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최대 30,000대 호스트의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아마존.com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민하게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수년 전에는 아마존.com도 흔히 말하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모놀리틱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같은 단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 서비스가 하나의 큰 단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이 서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후에 중앙에서 직접 배포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구조로는 발전하는 기술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민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빠르게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각 기능의 의존성도 커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작은 상자 모양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 모양은 실제 자세히 보면 작은 기능 단위의 집합체입니다. 이 모양은 모듈 집합으로 실제 아마존.com의 여러 컴포넌트들이 연관관계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단일 구조의 서비스가 매우 세세한 기능별로 나눠져 전체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듈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만을 통일하여 통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은 모듈별로 세세하게 나눠지고 별도로 개발되어 각각의 세부 기능이 완성되면 각자가 빠르게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아키텍처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마 아마존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투피자 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피자 팀의 의미는 회사 내에서 팀을 구성할 때 한 번에 피자 2개 정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소수의 팀으로 구성하고 책임감과 오너십을 가지고 빠르게 기능을 완성, 배포할 수 있도록 소수의 팀을 구성함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한 작은 팀 여럿이 모여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작은 팀이 빠르고 유연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 모듈을 만들어 서로 배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쉽고 생산성도 높고 무엇보다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와 그에 따른 역할의 변화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와 같은 용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자 팀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하여 배포하는 과정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각 팀은 효과적으로 개발한 기능을 각자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에 맞는 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 시간을 절약하며 각 개발, 배포 사이의 사이클을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AWS의 서비스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맞는 개발, 배포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코드를 개발합니다. 코드를 컴파일하여 빌드하고 문제가 없나 배포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점이 리포트되어 개발팀에서 바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배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배포도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여 기능이나 로드 테스트 등으로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AWS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AWS는 Elastic Beanstalk, Opsworks, CloudFormation 등의 다른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코드 커밋입니다. 고객분들은 소스 코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외부 관리 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오픈된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소스 코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내부에서 직접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고 관리하는 오버헤드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높은 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안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커밋을 이용하면 AWS를 통해 안전하게 코드가 전송 저장됩니다. AWS가 관리해드리는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AWS SDK, API 또는 콘솔을 통해 저장소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여러 시설에 중복 저장됩니다. 중복 저장된다는 의미는 즉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간에 대한 관리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전처럼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시스템과 스토리지를 확장하는 운영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꼭 코드가 아닌 다른 종류의 파일도 코드 커밋을 통해 얼마든지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나 다른 라이브러리 파일 등을 편리하게 저장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커밋은 기본적으로 AWS가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서비스 외에 기 소스 컨트롤 서비스를 직접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git client 2를 이용하여 로컬에 저장된 코드를 코드 커밋에 보낼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 역시 저장소에 저장된 코드를 가져오거나 다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통신은 HTTPS나 SSH를 통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S를 통해 암호화된 통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서비스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터페이스는 잘 알려진 Git을 이용하지만 뒤에 구성된 아키텍처는 아마존 S3,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이용합니다. 즉 여러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키를 쉽게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게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하드웨어 보안 모드를 사용하여 키를 안전하게 만들고 보호합니다.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다른 여러가지 서비스와 통합되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보호를 해줍니다. 고객분은 간단히 리파지터리를 생성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코드 커밋은 AWS 클라우드의 구축,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 환경에 쉽게 접근하도록 리파지터리를 만들어 유지합니다. 또한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바뀐 부분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수명 주기와 속도를 빈도와 높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 외의 보안 관점에서 코드 커밋은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하여 리파지터리에 대한 접근 관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접근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도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앞에 한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별도의 저장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 트리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기능으로 코드 커밋에서 커밋이 일어나거나 브랜치를 만들던가 하는 액션이 발생하면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를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다른 서비스에 또는 사용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발송합니다. 또한 람다 함수의 트리거로 인지하여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람다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한 컴퓨팅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이벤트, 그리고 람다를 연계하여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고 쉽게 코드 커밋을 이용하여 소스 코드를 저장했다면 그 다음으로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인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세스에 따라 코드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기능을 빌드하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처럼 매뉴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림의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변경되면 빌드를 진행합니다. 빌드된 내용을 단위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기본적인 단위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다면 배포 전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프로덕션이 아닌 스테이징 환경에 디플로이하여 UI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 실제 부하와 비슷한 로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징에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피드백을 이용해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빠르게 검증과 시험이 진행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최적으로 안정적인 버전을 최종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의 특징 중 하나는 손쉽게 다른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tHub에서 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젠킨스와 밤브와 같은 외부 서비스를 연동하여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이용하여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실제 코드 파이프라인 콘솔 화면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예를 들어 코드 파이프라인을 시작하여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처음에 소스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마존 S3, GitHub, 그리고 최근에 AWS 코드 커밋이 추가되어 세 가지 위치 중 하나를 소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를 지정하면 해당 버킷 위치를 선택하고 GitHub을 선택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해당 GitHub 리파지토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만약 앞에 설명드린 코드 커밋을 이용해 소스를 지정하였다면 해당 리파지터리와 브랜치 정보를 바로 선택하여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활용이 쉽게 가능합니다. 쉽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코드 로케이션을 S3로 지정을 했다면 코드 파이프라인은 해당하는 위치에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파일을 가져와 그 다음 단계인 빌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젠킨스와 같은 외부 툴과 연동을 할 수 있어 원하는 배포 전에 원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슬라이드의 빌드 과정 하나만 보이지만 여러가지 단계를 별도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예제는 슬라이드 아래 AWS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단계별 방법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하여 쉽게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코드 커밋을 통해 코드를 저장하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배포를 담당하는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는 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배포가 가능하며 온프레미스 환경에도 직접 배포가 가능합니다. 사실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는 아마존.com에서 코드를 배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기능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서비스입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손쉬운 배포를 돕는 서비스로 하나의 인스턴스에 배포가 가능하며 수백, 수천 개의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배포도 가능합니다. 즉 쉽게 확장 가능한 서비스에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화 배포를 지원하므로 복잡한 구성을 피할 수 있고 업데이트 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포 시 이슈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추적하므로 손쉽게 코드 배포를 중단하고 롤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롤백은 이전 안정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SDK, API 또는
AWS CLI를 이용하여 배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배포 상태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배포에 대한 라이브 업데이트를 받도록 푸시 알람을 만들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서비스 툴과 통합하거나 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펙이라는 파일을 통해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할 때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지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미리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시 스크립트를 통해 필요한 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쉐프를 설치하여 쉐프 쿡북을 활용하여 다른 필요한 파일을 설치합니다. 또한 필요한 파일을 원하는 위치로 복사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서비스가 문제 없는지 검증하는 스크립트 역시 작성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파일로 지정된 내용은 쉐프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etc 밑에 쉐프 밑에 코드 디플로이 폴더 밑으로 복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컴파일된 자바 파일 묶음인 hello.war 파일은 톰캣의 웹앱 폴더 밑으로 복사하도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파일들을 원하는 위치로 복제할 수 있도록 파일즈를 활용합니다. 훅스 밑에 설정된 단계별 스크립트는 각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배포 전에 톰캣을 중지시키고 쉐프 나이프와 같은 관련 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파일을 알아서 설치합니다. 이때 새로운 버전이 있다면 새로운 버전의 툴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툴과 파일이 모두 설치가 되면 나이프 인스톨을 실행하여 톰캣 쿡북을 가져옵니다. 이 예제에서는 톰캣이 실행된 뒤에 간단히 웹페이지가 동작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앱 스펙 파일이 정의되고 다음으로 디플로이먼트 그룹을 설정합니다. 디플로이먼트 그룹은 배포될 대상 그룹을 의미합니다. 대상 그룹은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 EC2 태그를 가진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환경도 대상으로 그룹 지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 여러 디플로이먼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 테스팅, 프로덕션을 별도의 그룹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그룹에 원하는 코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WS CLI, SDK 또는 콘솔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으며 콘솔에서는 인스턴스 수와 단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AWS 디플로이로 시작하는 명령 내용은 AWS CLI를 통해 코드 디플로이의 배포를 진행하는 예제입니다. myApp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타겟 그룹으로 명명된 디플로이먼트 그룹이 있고 S3에 저장된 myapp.zip 파일을 배포하는 명령입니다. 콘솔에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배포를 시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배포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 그룹을 생성할 때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3가지 방식과 커스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ne at a time은 인스턴스 하나씩 배포를 진행합니다. Half at a time은 전체 인스턴스의 반을 먼저 하고 나머지 반의 배포를 진행하는 구성입니다. All at once는 전체 인스턴스에 동시에 배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각각 배포하는 방식에 따라 fail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 상세한 내용은 문서를 꼭 참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커스텀 방식은 원하는 최소 해시 호스트 비율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최소 해시 호스트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소 해시 호스트 비율이 배포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의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롤링 업데이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운타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3개 인스턴스가 로드 밸런서 뒤에 있고 첫 번째 버전의 서비스가 실행 중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최소한의 해시 호스트 수 설정을 2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배포가 시작되면 코드 디플로이는 먼저 하나의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스에서 연결을 끊고 떼어냅니다. 새로운 트래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코드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로드 밸런서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이면 다음 인스턴스로 배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인스턴스에 업데이트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로드 밸런스에서 떼어내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다시 로드 밸런스에 연결합니다. 역시 마지막 인스턴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최소한 2개 인스턴스는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서비스 처리 용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자연스럽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 그 다음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코드가 배포되었을 때는 코드 디플로이는 롤링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해시 호스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버전 3을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것을 코드 디플로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구성에서는 2개를 최소한의 해시 호스트로 설정하였으므로 새로운 버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다음 버전으로 배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문제가 되었던 인스턴스를 알고 있어 해당 인스턴스로부터 다음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버전으로 롤백을 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 버전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는 다른 AWS 서비스들과 Development, Test, Product 환경을 구성한 예제 아키텍처입니다. VPC 안에 갓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각각 다른 환경에 손쉽고 안전하게 코드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AWS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스타카트라는 회사는 식재료를 온라인상에서 주문하여 주문한 사람의 가까운 마트에 가져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접 개발한 배포 툴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툴은 한두 개발자들이 매주 수시간씩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했으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하루에 수백 번의 배포가 여러 가지 규모의 클러스터에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WS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와 API, 모바일 앱, 내부 사용 툴,
메시징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한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 서비스 배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인스타카트가 가진 현재의 배포 시스템과 쉽게 연동하여 배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코드 디플로이 콘솔과 API를 통해 각 배포마다 모니터링을 쉽게 하고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여 여러 스테이징 환경을 만들고 사용하여 검증을 통해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에드먼드닷컴입니다. 에드먼드닷컴은 매월 2천만 명 이상이 찾는 자동차 관련 쇼핑 사이트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리뷰나 재고 또는 사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에드먼드닷컴은 온프레미스의 상용 소스코드 관리 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툴은 새로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에드먼드닷컴은 기존 소스 코드 관리 툴 대신 AWS 코드 커밋을 이용하여 1000개가 넘는 기존 리파지터리를 AWS 소스 커밋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코드 커밋은 기존의 에드먼드닷컴이 사용하던 배포 툴과 완전히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닷컴은 소스 코드 관리 툴을 코드 커밋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5%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당 연간 약 450불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Git을 이용하여 쉽게 코드 커밋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3와 연계되어 안전하게 코드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객 사례는 커리어 빌더입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 채용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배포를 위해 이 회사는 젠킨스, 셰프가 직접 구현한 배포 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나 수시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커리어 빌더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고 코드 품질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핵심 제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가지 고객 사례를 통해 고객분들의 경험한 AWS 서비스의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AWS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과 실무 경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AWS가 제공하는 소개 동영상과 셀프-페이스 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AWS 환경에서 가용성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배포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AWS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라신다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습 시험도 제공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WS 트레이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김일호 솔루션즈 아키텍스였습니다. AWS로 스마트하게 소프트웨어 배포하기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